이번 시간에는 홍콩과 대만의 사례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침투해 들어오고 끝내 그 사회를 어떻게 잠식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은 1997년에 영국으로부터 주권을 반환받았죠. 그때 그 감원 이설로 중국 공산당이 말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겠다. 그리고 일국양제,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그리고 두 개의 체제를 유지하겠다 하면서 반환을 받았죠. 특히 덩샤오핑은 체제 보장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도 중국 공산당들은 홍콩을 잠식하고 점령하고 지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홍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 것을 이용해서 중국의 인민해방군, 그리고 통일전선 공작부, 그리고 국가안전부의 많은 공작기관들이 은밀하게 기업 형식으로 홍콩에 침투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공작기관인 기업의 형식을 띠고 있죠. 그것이 자유세계에 침입하는 통로, 그리고 침탈의 근거지가 된 거죠. 우리나라에도 중국 느낌이 나는 그 내자의 이름이 되어 있는 유령 기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공작기관이 세운 위장기업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서히 서살라미 슬라이싱, 그리고 지구전으로 하나씩 공작해 들어갔는데요. 홍콩 정부에 있는 많은 인사들, 그리고 언론기관들에 있는 인사들,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들, 그리고 사회 유력 인사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매수하거나 또 약점을 잡아서 포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륙 중국인들을 대거 진입을 시켜서 홍콩을 잠식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유학을 마치고 박사를 받고서 홍콩으로 과연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서 자리를 잡을 것이냐, 또 그 부모님들,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도 다 재산을 정리해서 해외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중국 공산당을 믿고서 남을 것이냐. 결과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믿은 사람들은 상당히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것은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택동이 전역을 장악했을 때 처음에는 막 부르주아즈나 기업인들이나 지주계급에 대해서 겁을 줬지만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는 당신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미래를 같이 하자. 당신들의 재산을 침탈하지 않을 것이다. 모조리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홍콩은 좀 서서히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서서히 거의 다 이제 잠식이 됐죠. 그 반환 조건에 있어서 이제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말을 누차 했고, 서양 세계나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좌파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들은 여러분들 거의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들이 하는 말은 진심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또 홍콩을 통해서 중국의 공산당의 상위 계급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는 수단, 통로, 이렇게 이용이 됐죠. 중국의 노예노동을 통해서 그 천문학적인 돈은 중국 상위계급, 중국 공산당의 상위계급이 축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자금 세탁을 해서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데 이제 홍콩을 통로로 이제 나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입 자금을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를 하면서 또 중간 공산당 간부들의 그 상위 계급이 천문학적인 또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제 홍콩이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샤프파워, 돈과 여자로 매수해서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 홍콩의 많은 유력 정치인들, 그리고 경찰, 공무원들, 또 대학 교수, 지식인들,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점이 잡히거나 또 저항하는 사람들은 공안이 끌고 가서 쥐도새도 모르게 제거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된 거죠. 이 일국 양제 체제를 그냥 폐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이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내가 언제 했었는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서구 세계에 이렇게 충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홍콩 민주화 시위죠.
중국 공산당에 그 저항하는 시민들을 아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또 그들을 공안이 잡아가고 본토로 끌고 가고, 그러한 형태가 그러니까 2019년과 2020년에 우리가 이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게 된 거죠. 여기 이 부분에 이제 전 세계의 많은 자유시민과 이러한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데, 한국의 좌파들은 같은 좌파라고 해서 중국 공산당의 편을 들면서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 외면하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불과 뭐 한 3년 전, 2, 3년 전의 이야기니까요. 참 한국의 좌파들은 참 좀 이렇게 종종 매국짓을 하는 걸 넘어서 진짜 비인간적이고 정말 이렇게 저질이죠. 그 대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만도 홍콩과 비슷한 방식으로 침투에 들어오고, 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대만을 침공해서 점령하겠다고 이제 그들이 스스로 이제 주장을 하죠. 보통 이제 27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대만을 점령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이전에는 상당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쓰면서 대만을 잠식해 들어갔죠. 여러분들 9.2 공식이라는 1992년에 9.2 공식, 소위 그러니까 대만 체제를 보장하면서 대만과 중국은 오랫동안 반목과 이러한 부분들을 단절하고 이제는 새로운 타협의 시대로 가자, 평화의 시대로 가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안이 1949년부터 이루어진 오래된 적대적 대치, 단절을 끝내고 이제는 인적 교류와 물적 교육을 확대하자. 그리고 관계 정상화에 나가자. 이런 것을, 그리고 기존의 적이라는 인식을 바꾸자.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 아닌가. 뭐 이러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적 연대감도 있고, 또 혈통도 같고, 뭐 상호 공감이 형성돼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발전시키자. 뭐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하나의 중국이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중국 공산당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하는 거였고, 대만은 중화민국을 말하는 거였죠. 서로 이제 생각은 달랐지만 그러한 형식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이 이후에 이제 물꼬가 트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중국 공산당이 본격적으로 대만에 대한 통일전선 공작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그 방식은 홍콩과 유사합니다. 정치인, 기업인, 그리고 학계에 있는 사람들, 언론인, 뭐 문학에 있는 사람들, 예술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매수하고요. 약점을 잡고 그들의 친중, 종중 인사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국민당의 잠식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국민당은 사실 공산당, 이전에 장제스의 국민당, 그리고 그 공산당과 싸움에 져서 대만에서 정말 절치부심 다시 그 본토를 회복하겠다고 왔던 그 국민당도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나서 중국 공산당에 잠식당하고 친중, 종중 인사로 변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 치밀하고도 또 은밀하고, 또 그리고 아주 지속적으로 그 지구전으로 천천히 살라미 슬라이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씩 침투에 들어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대만도 상당 부분 그 중국 공산당에 잠식이 됐습니다. 그 수법은요, 뭐 중국 공산당이 하는 수법은 뻔하죠. 우리나라에서 했던 거와 비슷하게 그들은 친선과 교류라는 말을 잘합니다. 대륙,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을 놓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죠. 값싼 노동력으로 나는 상품, 그리고 우리 시장, 또 미래가 있는 중국 시장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라. 중국이 기회다.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죠. 이러한 부분들의 현혹이 돼서 이제 뭐 많은 부분이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중국 그 사회는요, 여러분 순수한 민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다 이제 경제전, 무역전, 통일전선 공작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명분은 이제 실리와 실용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에도 실리와 실용이라는 뭐 국익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순수하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중국의 앞잡이들 친중 종중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구분하기 어렵죠. 구분하기 어렵지만은 사실상 이렇게 보면 압니다.
대만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각성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철저히 하고 대비를 하게 된 것은 그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보면서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그 홍콩이 완전히 그 중국 체제에 흡수되고 그리고 시장 경제도 없어지면서 공안에 끌려가고 그 자유 세계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대만이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대만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친중 종중 인사들을 색출해내는 것도 있고요. 스파이 노릇하는 것을 잡아내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과 일본의 안보, 그다음에 국방에 대한 그 협력을 강화하는 거,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거, 이 부분에도 굉장히 힘을 기울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은 선거 주권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그 중국 공산당 그 다른 자유세계를 침투하는 방식에서 친중 종중 인사를 포섭한 이후에 그들을 입후보시켜서 그들이 당선을 되게 만들거든요. 국회의원 좋고 지방의원도 좋고 대통령이 되면 더욱더 좋고 수상이 되어도 좋고 그러한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친중 종중 인사가 당선되게 하는 방식, 여론이나 미디어전이나 여러 가지로 또 자금을 대고, 또 하나의 방식은 댓글 부대를 이용해서 그 나라의 공작을 펼쳐주는 거죠. 그 댓글 부대면 중국 본토에도 있고 대만에도 물론 있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담당 댓글 부대가 중국에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댓글 부대로 있죠. 지난번에 그 축구 경기를 하는데 80% 이상이 중국을 응원하는 걸 보셨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제 그 선거 조작이죠. 부정선거, 부정개표, 표 조작, 이런 걸 많은 나라에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 관여를 합니다. 대만은 그런 걸 막아내기 위해서 수개표를 철저하게 하는 나라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습니다. 방어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죠. 좀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그 중국이 대만을 다시 점령하겠다는 거죠. 하나의 나라니까 완전히 점령하겠다. 특히 이제 반도체, 그 전자산업, 그거에 탐을 내고 있죠. 그리고 남중국해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러겠다는 거죠. 미국은 그것이 중국과 전면전을 본토와 서로 이렇게 미국 본토와 중국의 본토가 막 전면전을 하진 않지만 국지전으로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과 이렇게 중국 공산당, 중국과 부딪히겠죠.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겠죠. 우리가 남중국해를 통해서 모든 유조선이나 이렇게 모든 선박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대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미국이 과거와 같이 그렇게 재래식 무기라든지 제조업이 이렇게 약화됐죠. 왜냐하면 중국의 세계 공장을 중국에 두는 몇십 년 동안의 그 방식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상당 부분 이렇게 육군이나 지상군은 우리나라를 의존할 테고 또 대만과의 그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 북한을 통해서 중국이 국지전을 일으킬 테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는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중국 공산당한테 굴복을 해서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아주 영원한 노예가 되고 제가 말하는 그 위계 속에 중국의 위계적 질서의 속국으로 사는 거죠. 조선 500년 같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정말 차려야 되는 중요한 시기가 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홍콩과 대만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그러나 시사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대만과 홍콩에서 벌어지는 통일전선 공작이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몇십 년 동안 있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거의 종중이 완성 단계, 부동산 침탈, 태양광, 그리고 중국의 선거 개입, 주권 침탈, 그 사드 배치에 대한 그 간섭, 내정 간섭, 이로 말했죠. 싱하임이 거의 우리나라의 무슨 안동도 같이 행동을 했죠. 지금도 오만과 건방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일국의 그 대사가 오라가라 하고 그 유력 인사들을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의 정치인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 잠식돼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만에 비해서 훨씬 더 선거가 취약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마약 문제입니다. 마약 문제에 있는데, 마약 문제에 있어서 많은 나라에서는 중국과 연계된 마약을 범죄들을 찾아내고 차단하려고 애를 쓰죠. 우리나라는 전혀 수사도 하지 않고 그냥 둡니다. 오히려 마약 수사를 하지 못하게 민주당이 방해를 하죠. 이 부분이 상당히 이 중국과의 커넥션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고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 힘을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